자, 그래서 부동산 개념은 학에서는요, 화살표 적어줍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적어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은 세 가지 아시죠? 1번, 2번, 3번. 첫째 보니까 뭐? 법경기. 법경기 세 가지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먼저 기술적 개념은요. 자, 공자, 위, 환자 들어보셨죠? 자, 공자, 위, 환자 중에서 자, 끝에 자자가 자산입니다. 요것만 빼고 공자, 위, 환 네 가지입니다. 공, 공간, 자, 자연, 위, 위치, 환, 환경. 공자, 위, 환 요 네 가지가 물리적 개념이고, 다음에 바로 2번 경제적 개념은요. 얘를 모두 밑줄합니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공통 단어가 어떤 단어가 들어가더라? 시어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경제적 개념입니다. 다음에 3번 법률적 개념은요. 협의와 광의 두 가지인데요. 먼저 1번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자,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가리키는데 이때 정착물을 동그라미, 정착물이 출제 포인트가 되고요. 자, 니은번 내려가세요.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오른쪽에 표를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물건의 부착 방법에 따라서, 설치 의도, 물건의 성격, 거래 당사자 관계에 따라서. 자, 항목 네 가지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만 다시 체크합니다. 왜? 출제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착 방법 동그라미. 네 번째, 거래 당사자 관계 동그라미.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먼저 물건의 부착 방법이, 자,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하면 동산입니다. 예를 들면 벽식이나 액자 볼까요? 벽에 걸었다 뗐다 손상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동산입니다. 그러나 밑줄입니다. 건물에 손상을 주고 설치 제거한다면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다음 네 번째 내려가죠. 거래 당사자의 관계에서는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와요. 임대인이 자기 건물에 설치한 정착물은요, 당연히 정착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를 모두 밑줄하세요.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 X 아니다. X 동그라미. 정착물이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닙니다. 즉 동산입니다. 다음에 2번요.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이 포함된 것인데요. 준부동산 동그라미. 자, 준부동산 잘 아시죠? 자,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추더라. 예를 들면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임목, 공장재단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준부동산 중에서 자동차도 맞죠? 자동차. 그럼 여백에다가 자동차만 적어줍니다. 왜? 출제가 되었으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자, 자동차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떻게 평가하죠? 무슨 법? 힌트, 중고 시장이 발달이 되었다. 무슨 법? 거래사례비율법입니다. 얘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것만 출제된 게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예외적으로 자동차를 오래 타니까 연식이 다 돼버렸어요. 즉 효용가치가 없더라.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어요.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어떻게 평가한다? 쉬운 말로 고철가격이죠. 정확히 해체처분가격입니다. 그래서 준부동산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동차가 우리 시험에 평가 방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까지를 확인하시고요. 자, 부동산 개념은요. 복합 개념, 법 경기를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목차 2번 내려가죠. 토지의 분류. 자, 분류도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요. 웬만하면 한 문제가 꼭 나온다고 보세요. 분류가 종류가 무척 많은데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된 것만 모아놨거든요. 자, 그러면 1번 필지와 획지, 2번 후보지와 이행지, 3번 근부지와 낮입니다. 먼저 필지와 획지부터 볼게요. 자, 먼저 필지는요. 공간정보법률상 토지의 등록 단위다. 등록 단위 동그라미. 등록 단위이지 면적 단위 틀린 말입니다.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가 돼요. 두 번째 밑줄입니다.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합니다. 소유권,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가 되고요. 획지 넘어가죠. 획지는요, 가격 수준 동그라미.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이요. 그리고 세 번째 항목, 거래 활동에서 중시된다 밑줄. 부동산 거래 활동은 필지보다 획지가 중요해요. 말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거래 활동은 획지보다 필지가 중요하다 틀린 말입니다. 획지가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음에 바로 2번 내려가죠.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는 땅이죠. 자, 그래서 제목에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첫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의 근거를 들게 되면 근거되는 특성은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용도가 바뀐다면 일반적으로 현재 용도가 중요해요? 장래 용도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하죠. 장래 용도가 어떻게 바뀔까? 예측을 잘 하자. 예측의 원칙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예측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후보지부터 볼까요? 후보지는 개념 그대로 밑줄 하세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대분류, 상호간의 용도 전환 중의 토지를 말이에요. 이행지는 그대로 밑줄합니다. 택지, 농지, 임지지역 내에서 세분된 지역 상호간의 전환 중의 토지를 가리킵니다. 대분류가 바뀌면 후보지, 소분류간 용도 변경 이행지입니다. 한 줄 내려가세요. 감정평가에서 밑줄 하세요. 성숙도가 높으면 전환 후 밑줄. 성숙도가 빠르면요, 용도가 빨리 바뀌는데요. 그러면 전환 후가 중요하죠. 후 동그라미. 계속해서요.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전 밑줄. 따라서 전환 전이죠. 전 동그라미, 즉 현재 용도를 중시합니다. 얘도 출제가 자주 되었고요. 3번 내려가죠. 건부지와 낮인데요. 자, 그러면 건부지하게 되면 아래 표가 있죠. 원칙은 건부감가가 되고 예배가 건부정가가 돼요. 그러면 건부감가가 원칙인데요. 건부감가를요, 별도로 여백으로 화살을 여러 개 끌어올려가지고 메모합니다. 자, 그러면 건부감가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원가법 공부하게 되면 건부감가는요, 물리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예요? 바로 기능적 감가죠. 건부감가는 기능적 감가입니다. 그러면 건부감가, 즉 기능적 감가는 이것과 관계된 가격 재원칙은 적합의 원칙이다, 균형의 원칙이다? 균형의 원칙입니다. 이런 분석은요, 지역 분석입니까? 개별 분석입니까? 개별 분석이죠. 그래서 건부감가 나왔다면 바로 이 명이 일사천리로 한 줄에 쭈르륵 나야 됩니다. 물론 쉽죠. 제가 강조했죠. 기능적 감가 기억자가 있네. 균형의 원칙 기억자가 있네. 결분석 기억자가 붙잖아요. 어떻게? 기억. 따라서 기능적 감가 이꼴 균형의 원칙 이꼴 결분석이다.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대로 돌리시고요. 자, 이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요약 내용을 마치겠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문제 넘어갑니다.